위경골을 떼고나서 아픈 거는요, 그것도 뭐 모든 분들이 경험해 보진 못했을 텐데 갈비뼈 다쳤을 때랑 좀 저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증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위경골을 채취하고 나면요, 당연히 모든 수술이 똑같듯이 초반에 피가 납니다. 수술하고 나서 피가 나는 거는 정상이고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전제가 있죠.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 조기란 원장입니다. 귀연골로 수술했는데 귀에서 피가 계속 나요.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선생님들마다 그 수술 방법도 다르고 드레싱하는 그런 스타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경우에 다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하는 수술의 경우에 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 성형하고 나서요,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조금씩 다 달라요. 환자분들마다. 그러니까 수술 횟수라든지 아니면 사용한 수술 방법, 실리콘을 썼냐 안 썼냐, 또는 사용한 연골에 따라서 어떤 점이 조금 불편하거나 또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연골을 어떤 걸 채취해서 사용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중격을 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중격을 떼면 어쩔 수 없게 지혈이라든지 아니면은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코 안에 이제 패킹을 하게 되고요.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프다기보다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다는 표현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검사할 때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이유가 코 안에 점막 쪽에 저 뒤쪽까지 그 면봉을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쭉 집어넣는 그 시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극이 심하고 아프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패킹도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준할 정도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극이 강하다. 그래서 하고 나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수술 후에도 힘들다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필요한 기간만큼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늑연골 뗐을 때 체격이 크신 분, 마르신 분, 남자분, 여자분 개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음날 드레싱하러 오셨을 때도 끄떡없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뗀 자리가 좀 아프다고 하는 게 더 아무래도 흔하겠죠. 제가 설명하기로는 그래요. 위경골을 떼고나서 아픈 거는요, 그것도 뭐 모든 분들이 경험해 보진 못했을 텐데 갈비뼈 다쳤을 때랑 좀 저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증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특히나 가만히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쉬고 계실 때는. 근데 주로 이제 초반에 아픈 날짜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기분이냐면은 몸통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들, 주로 누웠다 일어나거나 팔을 짚거나 했을 때 그 근육 관련한 통증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귀연골을 채취하고 나면요, 당연히 모든 수술이 똑같듯이 초반에 피가 납니다. 근데 귀는 또 코랑은 좀 다른데 보통 첫날 피가 좀 나고 다음날 정도 되면 상당 부분 먹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를 뗀 자리에 또 피가 고이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다음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케어하기 때문에 첫날 피를 좀 배출시킬 수 있도록 또는 피가 멎을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드레싱을 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며칠째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피가 계속 난다. 특히나 첫날은 그렇다 치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이상 지나셨는데 꺼즈가 젖을 정도로 피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하면 병원 갈 날짜가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그 수술한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서 체크를 해보고 다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피는 그래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수술하고 나서 피가 나는 거는 정상이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전제가 있죠. 그 피가 배출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수술했던 자리에 고이게 되면 항상 다른 문제가 이제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는 밖으로 빠지는 피는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환자분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 의대 후배예요. 이 친구가 바다에서 무슨 이제 스포츠 같은 걸 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어딘가 꽝 부딪혀서 귀 쪽을 다쳤단 말이에요. 환자분들이 어디 부딪히거나 운동하다가 아니 밖에서 다니다가 외상을 입었는데 보통
찢어지거나 뭐 어디가 뭐 진짜 그렇게 크게 다쳤다라고 하면은 바로 병원을 뛰어가고 뭐 치료를 받게 되는데, 부딪혔는데 뭐 어디 찢어지진 않고 뭐 멍만 들었네 이런 경우라면 보통 이제 그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게 틀린 그 상식은 아니지만 귀의 경우는 특별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만두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으로 권투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레슬링 선수들이 주로 이제 많은 그런 분들 보면 보통 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겨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전문 선수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운동 특성상 귀 쪽에 뭐 예를 들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 이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 뭐가 문제냐, 찢기지도 않고 뭐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모양이 되느냐, 혈종이에요. 멍 든다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혈종의 일종이거나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래서 멍이 들었다는 건요, 피하 출혈이라고 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 겉에 찢어진 부분은 없고 어디가 벌어지거나 뭐 구멍이 난 건 아니지만 그 밑에 혈관이 닫혀가지고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해져서 피부 밑에 피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멍이라는 거는 심하지 않으면은 뭐 날짜 되면 빠지고 뭐 이렇게 이제 흡수가 돼서 없어지게 되죠. 근데 귀의 경우는 그게 좀 특별한 다른 주의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귀는 아주 얇은 피부 밑에 이제 연골로 만들어진 구조란 말이에요. 그 얇은 조직 안에 연골 바로 옆에 피가 고이게 되면 겉으로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술을 먹거나 무슨 다른 뭐 세균 감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종, 피가 고여있는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라앉고 흡수가 되긴 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염증을 수반하면서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흉사를 유발하고 유가종 같은 딱딱한 조직들을 자꾸 생성해내기 때문에 연골이 틀어지거나 찌그러지는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귀의 모양이 보니까 심하진 않았는데 뭐 개방을 해가지고 연골이 닫혀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일부 봉합을 하고 치료를 해서 보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분 그 귀연골 수술하고 나서 귀에서 피가 계속 난다 말씀드렸지만 날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첫날 이튿날이 아니라 이상의 날짜가 지났는데도 피가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하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배출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배출이 못 되고 안에 고이게 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수술한 병원에 연락을 하고 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